값을 뭐하거나 더하거나 또는 뭐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변해 안 변해? 부등식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요? 다음 곱할 때나 나눌 때도 기본적으로 변하진 않는데 특히 곱하거나 나눌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의하셔야 돼? 부호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지요? 거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됐니?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특히나 문자가 들어가는 문항을 푸는 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을 푸실 때는 무조건 좌우양변에 곱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한쪽으로 무조건 뭐 하라고? 모라. 이해갔니? 특히나 분수 형태 나왔을 때 이해갔어? 다시 한쪽으로 무조건 뭐해? 모으는 거야. 됐니? 그러면 분수 나오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되고 그렇지. 통분까지 들어간다는 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됐니? 다음 독특하게 하나 익히셔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수 A하고 B가 A가 B보다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역수 취했을 때 다시 무슨 수 취했을 때? 역수를 취하면 A는 어떻게 되니? A분의 얼마로? 1로. B는 어떻게 되니? B분의 얼마? 1이 되지. 표현 이해갔어? 그랬을 때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바뀌는 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역수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뭐 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을 하려면 A하고 B의 부호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돼. 됐어? 다시 A하고 B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고? 같을 때 뭐를 취하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뀝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고 가시고요.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운 부등식의 성질하고 고등학교 초반에 다루는 부등식의 성질은 당연히 큰 차이가 없고요. 요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고 다음 어떤 부등식을 증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부등식에서 크기 비교를 할 때 대소 비교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1학년 때 쓰이는 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커, B가 커라고 물어봤을 때 A하고 B가 누가 큰지를 물어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둘을 뭐 하는 거냐면 빼라는 거야. 다시 둘을 뭐 하라고? 빼. A에서 B를 뭐 하냐면 빼. 근데 이 뺀 게 그럼 빼가지고 뭐보다 0보다 큰지 뺀 게 뭐랑 같은지 0이랑 같은지 뺀 게 뭐보다 작은지 0보다 작은지 판단하면 A가 큰지 B가 큰지는 당연히 판단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두 번째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빼서 얘를 어떻게 또 뺄 수 있냐면 제곱해서 빼는 경우도 있어. 다시 어떻게 뺄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근데 이건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루트가 들어갔거나 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절대값이 있을 때. 왜? 절대값 예를 들어 x를 뭐하면 제곱하면 뭐랑 똑같아? x 제곱과 똑같잖아. 표현 이해했니? 그러면서 하나만 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뭐랑 똑같아? 절대값 누구와? x, y와 같지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뭐가 들어가거나 루트가 들어갔거나 또는 뭐가 들어가 있다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면 그 부등식의 크기 비교 증명을 한다거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그 각각 A하고 B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뭐를 한 다음에 빼라고? 제곱을 한 다음에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뺀 결과가 또 뭐보다 큰지 0보다 큰지 또는 뭐보다 작은지 0보다 작은지 또는 0이랑 같은지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다음 중학교 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기본 정리는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야. 다음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놈은 쉽게 해서 X 더하기 Y의 범위 찾을 수 있죠? X 더하기 Y의 범위는 A 더하기 C부터 B 더하기 D까지. 오케이? 그러면 X 빼기 Y의 범위는 A 빼기 B. A 빼기 얼마? D. 다음 B 마이너스 C. 됐니?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못 익히시는 사람들은 얘를 원래대로라면은 이놈의 식기를 이제 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정확하게는 이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영역을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니들이 찾긴 힘들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이 얘네들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x에 나와 있는 문자 ab 다음 y에 나와 있는 문자 cd 얘들을 가지고 다 더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a랑 더할 수 있는 게 누구하고 누구인지 얘는 누구 더하기 누구? a 더하기 누구? c하고 다음에 a 더하기 누구도 있어? b도 있죠? 다음에 또 뭐 넣어도 나올 수 있니? b 더하기 뭐? c 나올 수 있고 또 b 더하기 뭐 나올 수 있어? d 나올 수 있지. 그 중에 누구를 찾냐면 최대 최소만 찾으면 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이 중에 뭘 찾으라고? 최대와 다음 누구만 가지고 최소만 가지고 단순하게 빨리 익히셔야 될 것. 표현 이해갔니? 다시 한 번 더 x-y 찾으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라면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x하고 뭐하냐면 더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건 원칙인 거고 그렇게 찾으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가시려면 x 범위 있는 놈에서 y 범위 있는 놈은 뭐하라고? 그냥 빼라고. 자 빼보면 누구 나올 수 있어? 시작 a-c 다음 b-c 또 a-d 다음 됐니?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놈 쓰라고? 가장 어떤 놈과? 작은 놈과 다음 큰 놈. 표현 이해갔니? 한 번 더 x 곱하기 y 범위 찾으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시작 a 곱하기 c 또 다음 그 네 개 중에서 어떤 놈?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 다음 한 번 더 y분의 x 하면 시작 c분의 a 또 c분의 b 또 d분의 a 또 됐니? 그 네 개 중에서 뭐한 놈?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 됐어?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항상 이렇게 등호가 다 들어가 있는 놈만 나오지 않으니까 이럴 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등호는 둘 다 있을 때만 사용해요. 다시 등호는 둘 다 언제만 있을 때만 붙입니다. 표현 이해가서 한쪽이 등호 있고 한쪽이 등호가 없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거는 좀 이따 예제 들어드릴 테니까. 다음 이 범위 찾기가 이렇게 하나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2x-3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면 a부터 어디까지라고 한다면 b까지라고 한다면 이때 2x-3의 범위를 찾으려면 요 x의 몇 배를 해주고 그럼 당연히 양쪽에도 몇 배 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2x의 범위가 누구에서부터? 2a에서부터 어디까지? 2b까지에다가 그 다음 2x에서 얼마를 빼고 3을 빼? 그럼 좌우 양쪽도 얼마를 빼? 3을 빼? 그럼 여기는 얼마? 2b-3이고 여기는 얼마로? 2a-3. 표현 이해갔죠? 한 번만 더 합니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의 범위를 찾으라고 한다면 됐니? 그러면 여기 y에다가 얼마 곱해야 되니? 됐니? 대신에 이때 곱할 때 무슨 수 곱했으니까? 음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범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요놈의 부등호 방향 신경 써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y의 범위는 시작. 마이너스 몇 뒤에서부터? 4뒤에서부터 마이너스 어디까지? 4c까지로 바뀔 거고요. 거기서 얼마씩 빼니까? 5씩 빼니까 그대로 빼셔가지고 다음 범위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3x-4를 5로 나눈 거의 범위가 1부터 예를 들어 7까지라고 한다면 표현이 이어서 얘를 이용을 해서 누구의 범위를 찾을 거냐면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다시 누구의 범위 찾으라고 하면 x의 범위 구하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x 여기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좌우양변에 일단 얼마를? 5를 곱하시고 5를 곱하게 되면 5보다 클 거고요. 3x-4가 다음에 얼마보다? 35보다 작거나 같겠지요? 그 다음에 요놈을 쉽게 해서 그 다음 좌우양변에 얼마를? 4를 뭐 하시고 더하고 그 다음에 얼마? 3으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되겠지? 4 더하면 9 나옵니다. 걔 3으로 나누니까 얼마? 3 나오고 다음에 x 나오고 4 더하면 39지요? 3 나누면 얼마로? 13. 이렇게 찾는 것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예제. 둘 다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고 y의 범위가 2부터 5까지라면 x 더하기 3y의 범위를 구해. 그러면 누구의 범위와 x의 범위와 누구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3y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둘을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돼. 그럼 3y의 범위는 요놈을 쉽게 갖고 찾으면 될 거 아니야. 3y의 범위는 현서 불러라. 3y는 다음 됐지요? 됐니? 거기에 x의 범위 누구부터? 1부터 어디까지를? 4까지를 그대로 갖다 뭐 하는데? 더하는데 그럼 x 더하기 누구의 범위를 찾으면 3y의 범위를 찾으면 1하고 누구 더하고? 6 더하고요. 1하고 또 누구 더하고? 15 더하고 다음 4하고 누구 더하고? 6 더하고 4하고 얼마 더해? 15 더해.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얘 값이 7 나오고요. 16 나오고 10 나오고 다음에 19 나오게 될 테니까 가장 작은 값은 누구야? 7. 가장 큰 값은 얼마야? 19.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 이 7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1과 6을 더한 건데 여기는 등호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여긴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잖아. 그러면 한쪽은 안 들어가고 한쪽 들어갔지. 안 붙인다고. 언제? 둘 다 있을 때만 붙이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얘는 7에는 등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표현 이해 갔니?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값 19는 4하고 15인데 4에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고요. 15에도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붙이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언제만 붙이라고? 둘 다 있을 때.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요놈 식기는 얼마로? 19에는 등호 붙으면 됩니다. 표현 됐나요? 오케이. 요거 빨리 정정하시고요. 노트 안 가져왔니 서준이? 노트 챙겨라. 분명히 상담할 때 얘기했다. 노트 안 가져온 사람들은 노트 챙겨라. 내용 맨날 안 된다고 욕먹지 마시고 노트 챙기세요.
오늘은 뭐 어디 알아서 이면지에다 하고 다음 시간에 노트에다 옮겨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제일 왼쪽으로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ABC권의 부등식을 보시게 되면 ABC권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중학교 때 배웠죠. 반드시 누구 끼워서 부등식을 두 개로 쪼개야 되니? 시작! B를 끼워서. 그러면 요놈은 B 끼워서 식 세우면 누구는? A는 누구보다? B보다 어떻다? 작다. 다음 B는 누구보다? C보다 어떻다?
작다. 둘을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연립이라는 건 두 부등식의 무슨 부분 찾아야 돼? 공통 부분 찾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실제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는 거의 다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데 이때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주 틀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이런 거야. AX는 A거. 자, 요거 푸시면 풀어? X는 뭐보다? X는 뭐보다? X는 뭐보다? 이거 풀면 1차 부등식이라니까? 아이씨, 그래. 다시 이거 풀면 오케이. 시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푸세요. 얘는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저거 먼저 풀어. 필기 좀 이따 하고. X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성립 X 땡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다시 문제에서 항상 어떤 식이 줬을 때 뭐 보는 연습하라고. 제발 변수 좀 확인하라고. 주어진 식의 변수 누구야? 그러면 X가 변수면 나머지 문자는 뭐 취급이니? 그렇지, 상수 취급.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저 부등식을 풀려면 어쨌든 저 뭐에 따라서 상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거든. 좌우 양변을 기본적으로는 A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A가 0인지 아닌지 알아볼라. 그렇지, 거기까지 보고 들어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A가 얼마일 때부터 0일 때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A가 제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바로 나누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 묶으라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라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A가 제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놈 보실게. A가 0이라고 하면 그때 좌변은 얼마가 돼버려? 0 나오죠? 우변은 얼마야? 0이지. 그럼 0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등식은 말이 성립해야 돼. 안 해. 그러면 성립 X 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야.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건 누구의 범위 찾아야 되는 거야?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X 성립하지 않아. 무슨 말이 돼? X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건 이 식을 만족하는 A가 0일 때 X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정확하게 쓰려면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뭐가 없다. 해가 어떻다. 없다. 이렇게까지 써주셔야지. 됐니? 기본적인 건 지키셔야 됩니다. 니들이 서술형을 까이는 건 매번 얘기하잖아. 평상시 기초연습 존내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니들은 안 하니까 맨날 까이는 거라고. 다음 두 번째.
번째, 이번엔 A가 얼마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갈리겠지요. A가 무슨 좌우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부등식이니까 바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무슨 수에 따라서 양수일 때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 갈릴 거고요. 그래서 A가 양수가 되면 X는 얼마보다 1보다 크다 그대로 나올 것이고 A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X는 얼마보다 1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제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 말을 갖다 붙이긴 했지만 문제풀이를 할 때 1차 부등식이라고 만약에 나오면 이 식을 우린 쓸 필요 있니 없니? 그렇지, 없다. 1차라는 거 알려주니까. 그에겐 A가 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고 단순히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나오면 다시 뭐를 풀어라라고 나오면 부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이게 1차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나눠야 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건 문제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틀리는 게 부등식을 풀어라와 몇 차 부등식을 풀어라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될 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요러한 부등식을 풀어라. X에 대해. 동일한 유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잠깐만. 플러스 2A. 요 부등식에 플러스 2A. A제곱 마이너스 3. 바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렇게 바꿔. 자, 문제 맨 위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됐지요? 됐니?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같은 표현은 시작. 오케이, 하나 더. 됐니? 그 세 가지 같은 표현이고요. 그러한 X값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뭐한대? 성립한대. 그러면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될 건 변수 상수. 누가 변수? X. 그럼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누구 범위 찾아야 돼? X 범위 찾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문자 못 찍어? 상수 찍어? 그럼 당연히 무슨 항을 어느 쪽으로? X항을 한쪽으로 싹 다 몰아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X항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곱하기 뭐는? X는 작아면 A보다 2A보다.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요 식은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요 식이? 되지요? 인수분해 되면 당연히 무슨 분해를? 인수분해 하셔야 될 것이고 A-3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X가 뭐보다? 2A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근데 이때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 X에 대하여. 그럼 모든 식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같은 표현은 원래 우리가 어떠한 부등식을 푼다는 건 누구 범위 찾아야 되니? X 범위를 찾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X 범위를 찾았더니 X가 뭐보다 크다야?
1보다 크다야. 그럼 이렇게 풀어졌다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요. x가 뭐보다 큰 범위에서만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다시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해가 나왔다는 건 x가 뭐보다 작을 때만 1보다 작을 때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이 전제 조건 안에서. 표현 이해갔냐? 그렇다면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 말 바꾸면 얘가 x는 3보다 작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즉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가 어떻게 돼야 돼? 무수히 많다로 바뀌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해가 어떻다? 무수히 어떻다? 많다야. 표현 이해 갔죠?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지려면 또는 해가 없어지려면 여기 이놈들이 0이 아니게 되면 나눌 수 있지. 맞아 틀려? 그럼 이런 값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나눠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0이 나온다는 건 A가 얼마가 되거나 3이 되거나 A가 얼마가 될 텐데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럼 A가 3이면 좌변은 얼마가 될 것이고 좌변은 얼마? 좌변 얼마? 0. 됐어 안 됐어? 우변은 얼마? 6. 그럼 0이 얼마보다? 6보다 작다지. 성립하니 안 하니? 하지요. 맞아 틀려. 그럼 그 얘기에서 어쨌든 A가 3이 되면 모든 X값들을 어떤 걸 갖다 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뭐 한다는 거야?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때를 우리는 뭐 어떻다? 해가 어떻다? 무수히 어떻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A가 얼마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좌변은 얼마 나오고? 0 나오고 우변 얼마 돼? 마이너스 2지? 그럼 원래 부등식은 지금 현재 요 모양이거든. 이건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해? 그럼 성립 안 한다고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 그렇지. 해가 어떻다? 없다. 표현 이해갔죠? 여기까지 1차에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2차, 3차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내내 우리가 보시려면 방정식, 부등식 얘네들이 나오면 다 뭘로 보는 연습해라. 그렇지. 함수로 봐라. 다시 방정식,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봐라. 함수로 봐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함수로 보라는 거. 다시 봐잉. 얘를 함수로 해석을 하면 y는 어떤 함수와 시작 a-3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x라는 몇 차 함수. 다시 몇 차 함수. 변수 누구였어? 그렇지. 변수 x였어. 그럼 몇 차 함수.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그러니까 항상 변수 보고 들어가시라고. 됐니? 다시 몇 차 함수. 1차 함수야? 1차 함수라는 건 그래프 모양이 뭐가 나와야 돼? 직선이 나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두 번째 얘와 y는 우변의 누구? 2a. 그럼 얘는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1차야? 2차야? 그럼 이거 무슨 함수라 그래? 중학교 때 배우잖아.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다시 변수가 누구? A 뭐 지금? 이거 무슨 함수? 그럼 상수함수. 됐냐 안 됐냐? 상수함수. 얘도 모양은 당연히 뭐가? 직선이지요? 됐냐 안 됐냐? 하지만 얘는 직선이 무슨 선이야? 가로선입니다. y는 얼마라는? 2a라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 상수함수야. 얘가 얼마인지 몰라.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1차 함수가 요 상수함수보다 어떻게 돼야 돼? 아래에 있는 게
아래 존재해야 돼. 부등식이라는 것.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것. 얘는 뭐 의미한다고?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 그랬지. 그럼 이 직선이 이 상수함수보다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래에 있어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즉 이 직선이 아래 존재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래에 있어야 된다.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얘를 노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좌표 평면에 y는 2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다 아래에 있니? 아니지요. 왜? 언젠가 올라가다 보면 얘보다 어디 있어? 위에 부분 생겨 안 생겨? 생겨. 다시 이렇게 되면 다 아래에 있니? 봐라! 보라고. 다 아래에 있어 안 있어? 아래에 있지 않지요. 그럼 얘가 아래에 있으려면 똑같은 1차 함수더라도 얘가 무슨 함수가 나와야 돼? 반드시 상수함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가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수함수가 아니라 1차에서 상수함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지만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 함수가 뭘로 바뀔 거냐면 y는 얼마? 0으로 바뀌겠죠? a가 얼마일 때랑 3이랑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좌변에 나와 있는 함수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이게 y는 0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 틀려?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y는 0이 a가 3일 때는 얘는 y는 얼마로 바뀌어? 6이잖아. 그럼 y는 6이라는 건 y는 0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는 2a가 뭘로 바뀌어? y는 마이너스 2로 바뀌지? 그럼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다 아래에 있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경우에는 y는 6일 때는 얘보다 다 위에 존재하지요. 부등식 성립해야 해. 그러니까 모든 실수 성립.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 경우엔 성립해야 안 해. 그러니까 뭐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기 편한 걸로 가시고요. 나중에 결국에 추천하는 거는 이게 더 편하게 원래는 이걸로 보시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함수로 보는 게. 근데 저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건 말리진 않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표현 됐지요? 이제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박준아 시험. 수직선에서 크다는 거 어느 쪽으로 갈 때 계속해서 커지니? 그렇지. 그러니까 큰 놈에서 작은 걸 빼, 큰 놈에서 작은 걸 뺀다는 건 당연히 어디 있는 놈에서? 오른쪽에서 어디 있는 놈을? 왼쪽을 뭐 하시는 거고? 빼시라는 게 기본인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런데 어떤 인위의 점 두 개를 잡게 된다면 두 점 A하고 B라고 한다면 A의 좌표를 스몰 a, B의 좌표를 스몰 b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렇게 그냥 두 점 A하고 B를 표현을 하면 A가 오른쪽에 있는지 B가 오른쪽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A에서 B를 뺄 수도 있고 누구에서 누구를 뺄 수도 있는데 B에서 A를 빼야 되는데 누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자? 한 방에 표현하자라는 게 이게 절대값이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를 한 방으로 표현하면 절대값을 푼다는 건 뭔 소리야? A가 B보다 어느 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그 얘기는 A가 B보다 뭐하면? 크면 됐냐 안 됐냐? A가 B보다 뭐하면? 크면 누구에서 누구를? A에서 뭘 빼는 거고? B 빼는 거고 A가 B보다 어느 쪽에 있으면? 왼쪽에 존재하면 그럼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B에서 A 빼는 걸 절대값을 풀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배우는 거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둘의 위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같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위치 모르니까. 그 경우엔 거리는 그럼 얼마가 될 텐데?
0이 되니까 이때는 여기에 붙여도 0 나올 것이고 여기에 붙여도 뭐 나와? 0 나오잖아. 그러니까 굳이 다 붙이지 말고 등호의 경우에는 아무 데나 한 군데만 붙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우는 거라고. 표현이 이해갔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는 건 무조건 절대값을 모아는 연습을 해라. 푸는 연습을 하되 간단한 절대값이 하나짜리 정도는 그대로 외워놓고 푸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3이 4라고 하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얘를 원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뭐야?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점 누구하고 누가 존재하는데 x와 3이 존재하는데 걔네들 사이에 뭐가 뺐으니까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 4가 된다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풀었지만 이런 단순한 식은 그대로 기본기 수직선을 그리고 x와 3 중에서 위치는 x는 모르니까 3의 위치는 알아 몰라? 알아. 그럼 3을 찍었을 때 이 3에서 x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4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야 돼? 4만큼 떨어지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도 존재하겠지. 그럼 4만큼 떨어진 거리는 하나는 얼마가 될 것이고 7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니까 이걸 풀면 x는 얼마와 마이너스 1과 다음에 얼마? 7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기초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면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 수직선상에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가 x와 얼마 사이의 거리가 3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4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니까 4만큼 떨어진 점을 당연히 먼저 찾아야지. 걔보다 안쪽에 떨어져야 되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4만큼 떨어진 지점의 안쪽이면 여기에 해당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야.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이 개념을 원래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니네 안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기엔 참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차라리 단순화시켜서 이런 절대값이 하나 정도 있는 식,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경우를 풀면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3과 얼마 사이에? 3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고 이걸 확장하게 되면 절대값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는 2x 더하기 1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5와 얼마 사이에? 5 사이에라고 그냥 외워놓고 가셔도 상관은 없다고. 어쨌든 저쨌든 원래는 나중에 함수를 보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하니까. 됐니? 다음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이번에 7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는 뭐보다 크거나 7보다 크거나 또는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7보다 작은데 둘의 연결은 반드시 뭐 정확하게 말하라고 얘기했었죠. 뭘로 연결돼야 돼? 또는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잘 안 하거든. 얘 읽어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이너스 3보다 그 다음 작다지. 그 얘기는 얘네들이 여기가 크고라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야. 그리고니까 얘네들의 뭘로? 연립이라고. 말 자체가. 그러니까 A, B, C 꼴은 몇 개로? 2개로 뭐해라? 연립해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짜리가 나올 때는 기본기로 그냥 풀어내시되 하나가 넘어가고 2개, 3개가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뭐 하시는 연습하시라고? 풀어. 이해갔니? 나중에 함수 다루는 형태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는 2차 함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값을 2차 함수까지 적용하는 연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 적용하는 연습 안 하시면 여기는 폭망합니다. 함수를 풀어내는 연습 안 하시면 여기는 문제 내용 1학년 내용 꼬는 순간 끝이에요 그냥. 이해갔니? 그러니까 제발 기본기 정확하게 익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x-3이라는 놈의 식기가 -7보다 크고 다음에 5보다 작다. 이때 x의 범위 찾아. 그러면 이거 나오면 또 절구 앉아있거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연립하라고. 뭐 연립해야 되니? 뭐 연립해야 되니? -7은 절대값 2x-3보다 작다와 다음 작다 둘을 뭐해라? 그렇지, 연립. 근데 절대값 자체가 두 점 사이의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리를 의미하니까 -7보다 크다를 굳이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항상 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푸는 의미가 있니 없니? 푸는 의미가 없다는 건 어떠한 x를 넣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해야 돼. 그럼 뭐라고 바꿔야 돼? 말 다시 해가 없다야? 어떤 x를 갖다 넣더라도 모든 x를 갖다 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해야 돼. 해. 그럼 뭐라고 바꿔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죠. 예, 갔냐 안 갔냐? 무조건 푸는 건 아니야. 항상 생각하고 푸셔야지. 거리라는 개념은.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는 해가 뭐가 돼야 돼?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지. 무수히 많다. 다음 요놈의 식기는 풀어면 풀어. 풀 수 있지요? 풀면 누구의 범위는? -3의 범위는 뭐보다? 그거 다음 누구보다? 5보다 작다 나올 거고요. 물론 ABC 꼴로 풀어내도 되지만 얘는 한 방에 x범위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해야 될 건 양변에 뭐부터? 3을 뭐하고? 더하고 그 다음 얼마로? 뭐한다? 그렇지. 머릿속에 생각해서 바로 가시게 되면 3 더하고 2 나눠 -1 3 더하고 2 나눠 그럼 얼마? 4. 표현 됐어 안 됐어? 근데 연립이라는 건 얘네 둘의 뭐한 부분?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 집합으로 표현하면 무슨 집합? 교집합. 됐냐 안 됐냐? 그럼 여러분 식기에서 결국에 x의 범위는 얘 모든 실수니까 어디에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풀어내셔야 된다. 표현 이해갔죠? 얘가 만약에 두 개가 절대값이 2개 또는 2개, 3개 이렇게 됐을 때는 푸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웬만하면 3개짜리는 안 나와요. 학교 내시에서 기본적으로 2개짜리가 나오고 나오게 된다면 복잡한 유형은 2차 함수에서 절대값이 나오는 것뿐인 거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빨리 보는 연습은 시켜는 드릴 테니까 그 독특한 유형들은 걔네들은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원칙은 가셔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자, 찍으셨으면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부등식.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어쨌든 다 동일하니까 일단 기존에 외웠던 내용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외웠을 거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와 작은 거 사이. 이런 식으로 외운 사람들 머리에서 지우세요. 항상 다시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푼다? 다시 뭘로 푼다? 함수로 푼다. 다시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푼다? 함수로 푼다. 됐냐? 지금부터 다시 정돈하시는 겁니다. 2차 방정식도 했던 거 근주면 다음 됐니? 자꾸 머릿속에 익히셔야 되고요. 2차 함수 나오면 뭐 빨리 잡아라? 그렇지. 됐냐?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쓸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공부하시는 겁니다. 즉 이러한 방정식,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접근을 하는데? 함수로 접근을 하는데
함수로 접근을 쌤 어떻게 해요? 함수로 접근이라는 건 단순하게 딱 하나예요. 그리세요. 제발 좀 그리라고. 대갈박으로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되지 말고 그리라고. 그리라고 제발. 그리는 게 기본인 거야. 됐니? 그럼 그린다는 건 그 얘기는 당연히 순서가 있겠죠. 좌변에 이렇게 몇 차식이 있으면 이렇게 몇 차식이 있으면 2차식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가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 여부, 무슨 분해 여부. 그렇지. 인수분해 돼 안 돼? 빨리 확인하시고. 됐어 안 됐어?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뭐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판별식 확인하고. 항상 기초인 거야. 2차가 나오면 완전 제곱식 고쳐요? 지랄하세요. 정말 뭔 개소리야 정말. 하지 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완전 제곱식 고치고 앉아있어요. 쌍놈의 새끼들은 정말 깝깝하게. 하지 말라고. 완전 제곱식 고치지 말고 뭐하라고 그냥 대칭 축 잡으시라고 그냥. 대칭축 외우라고 얘기했잖아. 2차식 나왔을 때 여기서 대칭축 뭐 나오니? 누구는 x는 뭐 못 써먹겠어도 일단 잡아야 그 다음 써먹는 연습을 하지. 인간들아 제발 좀 하셔야 될 건 기본적인 건 먼저 잡아놓고 가라고. 내가 언제 공식 외우라 그랬어? 이제 공식 외워야 될 거 딱 하나 남았어. 점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빼놓고 외울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차 부등식 공식 외워야 될 거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냥 끝내셔야 돼. 왜 이렇게 똘추처럼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 자 다시 일단 2차가 나와. 뭘 먼저 따지고 2차식이 나오면 뭐부터 따지고? 다시 2차가 아씨 야 순서 좀 보라고. 2차식이 나와. 첫 번째 뭐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됐지요? 그게 끝이에요. 2차식이 나오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전부 다 분명히 1학년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난이도를 여기를 꼰다면 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분해꼴을 반드시 줄 겁니다. 이게 제로가 아닌 꼴로. 이해갔니? 그게 분명히 고난이도가 나올 거야. 그건 잡으셔야 돼. 나중에 넘기는 순간 여기가 예를 들어 뭐 3이야? 넘기면 인수분해 안 되는 모양. 또는 여기가 문자야? 넘기면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 1학년에서 고난이도는 거기가 끝일 거야. 대부분 그러면 거의 다 뭐 손도 못 대니까. 왜? 맨날 넘겨서 인수분해 안 돼? 어떻게 해요? 끝이거든. 이해갔니? 그러니까 함수를 자꾸 보라는 건 얘를 넘기는 안 넘기는 해석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보셔야 된다고. 그 얘기는 얘를 넘기냐 안 넘기냐는 넘기는 대부분 니들은 무조건 넘기잖아. 대부분 그래. 그냥 본능적으로 니네는 넘겨. 그래 이해는 해. 그렇게만 배워왔으니까. 넘겼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하지만 넘기기 전에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는 식들이 항상 있을 거라고. 이게 문자로 주고. 이해갔니? 그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나중에. 거기까지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됐지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가장 기초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 방정식 함수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배울 때 x축과 여기 1하고 3에서 만나. 그러면 이 2차 함수식 fx 표현 돼야 안 돼? 되지요? fx 어떻게 표현되니? 시작! a 곱하기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요놈의 식기에서 이 어느 축과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점을 무엇이라고 얘기해? 방정식의 뭐라 그래? 해라 그래. 근이라 그래. 맞아 틀려. 방정식이라는 건 이 x축이 y는 얼마인 거니까 0인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의 교점이니까 두 개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x-1 곱하기 x-3은 연립하면 얼마? 0 될 거 아니야. 이해갔냐? 그럼 이게 방정식의 해인 거야. 그럼 부등식이라는 건 그 얘기는 여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건 거야. 이게 부등식이야. 그럼 방정식을 이 함수와 y는 0과의 뭘로 해석했어? 교점이라고 얘기했지. 정확하게 교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기라고 그랬어. 교점에 뭐? 그렇지. 그렇게 방정식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부등식은 이 2차 함수가 y는 0보다 크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함수니까. 이해갔어? 부등식을 읽을 때 fx가 0보다 크다라고 읽지만 해석을 할 때는 y는 fx가 y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위에 있는, 다시 어디 있는? 위에 있는. 말 바꾸면 y는 0이 y는 fx보다 어디 있는? 국어 공부 좀 합시다. 다시요. 왼쪽에 있는 놈이 오른쪽에 있는 놈보다 어디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에 있는 놈보다 어디 있는? 그렇지. 그게 그냥 크다 작다의 의미인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왼쪽에 있는 놈이 오른쪽에 있는 놈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왼쪽에 있는 놈은 왼쪽 놈 빨갱이로 그릴 거고요. 오른쪽 놈 노랭이로 그릴 겁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놈이 오른쪽에 있는 놈보다 위에 있다는 건 빨갱이가 노랭이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위에 있는 부분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여기 부분에 대한 방정식은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인 거고 부등식은 이 부분에 대한 x값들 걔들의 범위 구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x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무슨 점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교점이 나와야 돼. 두 배. 교점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당연히 무슨 점이 나와야 돼? 교점이 있어야지 위아래 구분이 당연히 할 거 아니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교점보다 어느 쪽에 존재해야 되니? 어느 쪽에 존재해야 돼? 다시 요 점보다 어느 쪽에 존재해야 돼? 오른쪽에 존재해야 돼. 맞아 틀려? 다시 부등식을 푼다는 건 이 부등식을 풀면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 나와? x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x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이 위에 있는 놈에. 그럼 그 얘기는 이 교점보다 어느 쪽에 존재해야 돼?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지. 그럼 x는 오른쪽으로 가면 커져 작아져? 커져. 왼쪽으로 가면.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한 범위는 x가 누구보다 어떻다? 그렇지. 크다인 거야. 그것만 읽어내면 끝인 거라고 부등식은. 다음. 다시 이렇게 표현돼 있어? 이번엔 요놈을 쉽게 해서 여기는 그럼 어느 쪽이야? 왼쪽이겠지. 그럼 당연히 무슨 점이 있을 테니까? 교점이 있을 테니까 요놈을 쉽게 해서는 얘 해를 찾으면 x는 누구보다 어떻다? 작다잖아.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표현해야 돼. 동시에 표현한다면 둘이 당연히 겹치겠니? 안 겹치잖아. 그럼 뭘로 연결해야 돼? 또 너무 당연히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게 끝인 거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게 아니라고. 한 번 더. 동일한 모양을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y는 fx가 y는 누구보다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그게 함수 해석이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y는 fx를 눈으로 그리지 마. 작년까지 내가 눈으로 그려야 되는데 올해 눈에는 눈으로 그리면 안 돼. 이해갔니? 올해는 지금 보면 눈으로 그리면 안 되는 사람이 여기 한 절반은 돼. 무조건 덧대. 다시 뭐 하라고? 익숙해질 때까지 덧대세요. 다시 뭐 하라고? 덧대. 이해갔니? 나중에 이거 접근할 때 시킬 테니까 fx를 덧대시고요. 그 위에다가 연필로. 됐냐? 다음 y는 0도 덧대세요.
됐니? 그래서 먼저 구분을 하세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fx가 위에 있어야 돼? y는 0이 위에 있어야 돼? 됐냐? fx가 밑에 있어야 돼? y는 0이 밑에 있어야 돼? 됐죠? 그것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y는 0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또 위에 있댄다. 큰일 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지. 이 부분에 대한 누구 값의 범위? 그렇지. x값의 범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가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누구보다? 3보다 작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번 얘기했던 거. 예를 들어 fx는 0에 두 근이 알파고 베타일 때 f 2x-3은 0에 두 근의 합구하여라. 기억나니 안 나니?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거 식 어떻게 만든지 기억나니? 됐냐? fx 어떻게 잡고? fx 시작.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델타 표현 낸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두 번째 f 누구? 합성 2x 마이너스 3 표현하면 시작. a 곱하기 다음 됐죠? 그래서 x값 우리 바로 구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똑같다고 모든 문제는 2차가 여기서만 이제 이게 그냥 기본 내용으로 끝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될 거냐면 fx가 0보다 작다에 해봐. x가 1보다 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일 때 f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 저는 대부분 또 새롭게 풀어낸다니까? 그러지 좀 마시라고. 일단 이건 2차입니다. 전제를 못 깔면. 다시 2차 fx가 누구보다? 0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는 부분이 x는 다시 0이 아니야. 정확하게 y는 누구? 0보다 어디 있는 부분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누구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누구보다?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려 끄떡이고 됐잖아. 아직 안 나오신 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2차 함수는 모양은 두 가지야. 무슨 볼록 아니면 아볼 아니면 무슨 볼록이니? 위볼 생각하고 그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누구보다 작아야 되니? fx가 y는 0보다 작은 거지. 그거에 해가 이렇게 있다는 건 y는 0하고 맞나 안 맞나? 일단 맞나 안 맞나? 다시 y는 0하고 안 만나면 이런 해가 존재하니? 야, y는 0하고 안 만나. 부등식이 y는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예를 들어 이 볼록이야. y는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해 이렇게 나와?
아니잖아. 뭐 나와야 돼? 모든 실수 나와야 돼.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y는 0하고 맞나 안 맞나? 이해 갔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2차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이 간다는 건 위아래 y는 0이랑 간다고 기본적으로 y는 0과 만난다니까. 기본기는.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야지만 해가 저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차가 당연히 y는 0하고 맞나? y는 0이 어느 축인데? y는 0이 누군데? x축이잖아. 그러니까 좌표평면 공부하시라고. 가장 기본기. 얘랑 만나 누구와 1하고 다음 누구에서 여기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 볼록이만 생각하시라고. 아버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아래 있는 부분 여기잖아. 사이라고. 얘 갔어. 무슨 볼록이 나와야 돼? 위볼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fx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 뭐 곱하기 다음 뭐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얘 무슨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또는 무슨 볼록이니까 아래 볼록이 나오면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왜? 부등식이잖아. 서술형 저 감점당했어요? 다 제대로 쓴 것 같은데 당연히 감점당하지. 안 쓰는데 이걸 누가 채점해주나? 됐어 안 됐어? 그럼 똑같이 가는 거라고. 여기까지 10 표현했으면 얘 표현 돼야 안 돼? 되지요? 그럼 F 누구를? 2x 뭐 더하기 1 표현하면 a 곱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1 다음 빼기 1 똑같죠? 그럼 얘는 정리하게 되면 뭐 곱하기 a 곱하기 2x 더하기 3과 다음에 뭐 2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2차 인수분해 돼야 안 돼? 2차 나오면 첫 번째 뭐? 됐니 안 됐니?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됐죠? 이게 끝이잖아. 환장하겠네.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아, 얘 이걸 보고 인수분해 됐냐 안 됐냐 판단 못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뭐 바보가 뭐였니? 야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꼬면서라도 얘기하라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라고. 환장하겠네요. 이게 인수분해 이거 안 됐다고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어떡해. 야, 딱 보면 이건 똥이네? 알아야지. 몰라가지고 찍어 먹을 거야? 미친 것들 아니야. 정신도 못 차려. 그러면 인수분해 됐지? 그럼 얘를 뭐해? 그려. x축과 만난 점이 뭐하고 뭐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과 얼마? 0. 마이너스 2분의 3과 0이야? 근데 무슨 볼록이었어? 그렇지. 그려야지. 원하는 부등식은 얘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지요. y는 0보다 어디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 그냥 끝인 겁니다. 이게. 니들이 해야 될 건 어디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만 보는 연습하시는 거고, 기본기는 2차 방정식 풀 때랑 똑같다고. 근주면 대입 인수뽑기. 다음 2차 함수 나오면 대칭 축 잡아 좌우 대칭. 끝이라고.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기본기 연습이 자꾸 안 돼가지고 자꾸 하라 얘기하는 거라니까. 하시라고요. 됐니?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 부분 다시 공부하실 때 어렵고 그리라고. 무조건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인수분해 되면 그려. 그런 다음에 풀기 시작하는 게 기초라는 거야. 이해 갔지요? 됐니? 일단 여기까지 찍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차 부등식에서 이제 특수한 우리가 해를 소위 대부분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 자, 봅니다. 여기를 기존에 배웠던 인원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외우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 해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적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야. 해가.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됐어? 됐니?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러한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누구보다 0보다 어디 써야 돼? 위에 있는 부분이 모든 실수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요 2차 함수가 y는 0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 써야 된다고? 위에 있어야 돼. 해 이해 갔니? 됐어? 그려? 그릴 때 조금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다면 다 그렸지요? 자, 그려서 무슨 볼록이 나와야 돼? 그럼 누구에 부호할 수 있니? 부호. 무슨 수? 양수. 됐냐 안 됐냐? 다음.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야 돼. 맞아 틀려. 그럼 X축하고 안 만난다는 건 됐니? 그 방정식에 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그럼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는 거잖아.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다 없다 서로 다른 몇 개다 이 얘기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판별식 떠올려야 돼. 판별식이 뭐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그게 끝인 거야. 됐냐? 판별식은 0보다 커가지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히 알아요. 이래놓고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쌤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병신 또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내가 지금은 누구가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나와. 아니라고 우기지 마. 나와 너네. 내가 정말로 확답한데 여기 최소 2명은 나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또 나온다니까. 공부 자체를 그렇게 자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대. 됐어? 됐니? 다시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됐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전부 다 어디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됩니다. 됐지요? 그리세요. 하나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림. 아직도 하나 그리나 김은재? 에헤이, 넌 위에 지금 튀어 올라와 있어. 위에 튀어 올라오면 안 되지. 다 아래 있어야 된다니까. 모든 실수라면. 자, 다 그렸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볼록이 돼야 되고? 위로 볼록이 나와야 되고.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다음 그 얘기는 A가 무슨 수? 음수. 다음 봐. 이걸 읽을 때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너네들 읽지. 국어할 때. 작거나 얘는 작다와 같다를 어떻게 연결한 거야? 또는이야.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국어 공부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럼 얘는 무슨 집합으로 표현하면 무슨 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그림이 두 개가 나와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하나가 나오면 안 돼. 작거나 같다. 작다 이거나 같다. 작다 또는 같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됐지요?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다면 요놈의 식에서는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나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축과 만나거나 하나는 접할 테니까. 표현 이해 갔니? 접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미안. 됐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야 될 짓은 얘를 가지고 반대로 여기 기본기가 되면 똑같은 식을 가지고 해가 없다. 해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해가 없다고 해가 한 개. 요거까지. 자, 두 번째는 해가 어떻다. 동일한 부등식을 이번엔 해가 어떻다? 없다. 그리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몇 개? 한 개. 됐니? 여기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조건 좀 써라. 조건 써. 너도 이제 오케이. 조건 써. 조건 쓰라고. 식 쓰지 마. 조건 쓰라고. 너도 썼으면 조건 써. 넌 해보고 안 되면 따로 질문해. 어디 있어? 조건 써. 어디 있어? 오케이. 해가 없다. 해가 자, 다시 해가 없다가 나오려면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무슨 볼록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즉 그 얘기는 요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어느 축보다 x축보다 아랫부분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 볼록이가 나와야 되고 됐냐 안 됐냐? x축과 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럼 해 존재할 테니까 하나라도. 그러면 영어식에서 판별식은 뭐보다? 0보다 어떻다? 그렇지. 큰 없으니까. 다음 해가 한 개가 되려면 축과 반드시 뭐 해야 돼? 접해야 됩니다. 무슨 볼록이에서? 아래 볼록이에서. 됐지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신 다음에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이런 걸 쓰잘데기 없이 외워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2차 부등식은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끝인 겁니다. 차이점은 이제 여기에서 확장을 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됐니? 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 식을 무조건 갖다 넣고도 그게 아니라고. 자, 부등식 해석 시작.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초반에 안 보이고 잘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무조건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그림은 줬잖아. 또 그릴 거야?
너무 웃겨? 아니지. 아까 뭐 하라 그랬어? 아, 정말. 뭐 하라고? 덧대라고. 그림 못 보는 사람들 다 수라니까. 위아래 못 보니까 뭐 하라고? 그림 나왔으면 그냥 뭐 하라고? 덧대라고. 위아래까지 해석을 한 다음에 이해 안 가면 fx 노랭이 gx 뻘갱이 덧대. 그러면 누가? 노랭이가 누구보다? 빨갱이보다 어디 써야 돼? 그렇지. 이거야. 맞아 틀려? 그럼 x범위는 시작? x는 1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또는 그렇지. 끝이야 이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내느냐? 그렇진 않죠. 야, 이항시켜서 이거 해프나 같아달라. 같지? 방정식 때도 했던 거 기억나니? 등호였다 이항시킨 식이라 해 같아달라. 똑같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얘기를 얘를 좀 더 보면 이건 거야.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다음 플러스 c 빼기 n이 0보다 크다의 해를 찾아라. 이렇게 적었고 해 찾으래. 뭔 개소리예요. 10보라고. 잘 보라고. 누구에서 누구를? fx에서 gx 뭐 한 거야? 뺀 거지. c 같아달라. 같아 해 끝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똑같은 거라고 항상. 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방정식이 무슨 점을 찾는 거면 교점 찾는 거면 됐니? 방정식이 두 함수에 못 찾는 거면 교점 찾는 거면 부등식은 걔네들의 교점이 존재하면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위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뭐 하는 거야? 해석만 하고 그 범위만 찾는 게 끝인 거야.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 식도 우리는 당연히 이 식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이 좌변식 지금 저 그림 보면 이 좌변식 바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이게 방정식 때 연습했던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니? 시작. a 곱하기 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다. 그렇지. 이게 끝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식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그대로 방정식에서 똑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방정식 할 때 개성했잖아. 함수 보는 거야. 함수 최대치수가 나오면 그려. 아, 얘기하면 뭐해. 존내리 안 들어 쳐먹는데. 아, 반장 들어가서 빨리 바꾸셔. 시험 한 번 봐서 알잖아. 이제 보면 시험 한 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 이 길이 내가 그냥 추구했던 길이 똥인가 보네 하고 판단이 되시면 계속 그 똥길 가지 마시고 바꾸세요. 그건 자존심이 아닌 겁니다. 본인 인생 찾아가는 길인 거지. 알아서 바꾸셔야지. 개별 상담하면서 몇몇 사람들한테는 계속 얘기했었죠.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고등학생이야. 나한테 야, 기초적인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쌤 벌레 있어요. 야, 이제 어떡하. 내가 세스코야? 그럼 세스코에 연락을 하든가. 벌레 있으면 뭐 벌레 잡기에 뭘 주세요라고 하든가. 나도 벌레 싫어. 왜 나한테 벌레를 잡아달라고 그래? 나도 싫은데. 야, 나 우리 와이프가 모기 잡아달라고 해도 모기 책을 주지 나는 잡아주지 않아. 나도 싫어 죽겠는데. 정말 알아서 피하세요. 그러고 알아서 하셔야지. 벌레가 수업에 막 방해되게 날라댕겨.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겠지. 잡든가. 다 못 잡겠으면 뭐 하면 돼? 땅콩이실 가야지. 문 닫아놓고. 싫은데 어떡할 거야.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나도 싫어. 이것들 나도 벌레 졸라 싫어해. 알잖아.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건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는다고. 시험 기간 때, 시험 대비 전에 우리가 클리닉 때 프린트 이렇게 그 범위 때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도의 기본기라고.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뭔 시험을 보고 앉아있나. 그것마저 어설프게 풀면서. 고등학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양이라는 게 존재해. 당연히. 근데 그것마저 공부 안 하면서 어떻게 점수가 나오길 바래. 중학교에 여기가
아니라는 거 맨날 듣잖아. 고등학교 가면 공부 많이 해야 돼. 국수업 시험 되게 어려워. 알아요. 그거 이미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럼 뭐해? 시험 보면 40점 나오면서. 진짜. 정신들 차립시다. 정신들. 어차피 그나마 이건 내신이야. 괜찮아. 항상 대학에서 원하는 건 계속 잘 갔다가 꼬라박는 애보다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 항상 원래 40점 추락하다가 그럼 언제가 90대 가지고 가면 좋을 거 아니야. 대학에서 원하는 그거는 말하면 좋을 거 아니야. 1학년 때 방황을 하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수능에서 이 점수로 이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이 대학을 너무 오고 싶어서 좀 그만큼 공부를 했어요. 라고 그렇게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점수가 초반에 잘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적어도 본인 인생 대한 거니까 알아서도 공부하시는 거고, 모르면 알아서 질문하시는 거고, 그런 건 내가, 야, 끌고 다니면서 해봤자 고등학교는 안 먹혀. 적어도 니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알려는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건 너네 몫인 거야. 고등학교 때.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 기본 내용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위아래 보는 연습과 그거 하시면서 다시 위아래 보는 연습 한다는 거 항상 뭐부터 하시라고? 뭐 하라고? 2차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다시 뭐 하라고? 그리는데 무조건 그리지 말고 제일 첫 번째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됐니? 인수분해 안 되면 뭐부터 확인하고 됐니? 아유씨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됐냐? 해석이 이건 거야.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요 2차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을 원하니까 이 2차 함수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뭐를 빨리 확인? 인수분해 안 돼. 그럼 판별식 확인.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어때? 자, 됐지?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아. 됐니? 상관없잖아. 5에도. 왜 문제 돼? 뭔 상관이야. 됐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아. 그러면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어? 근이 없다는 건 x축과 맞나 안 맞나? 지금 우리는 얘 그리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한 방에 같이 생각하지 좀 말고 똘추처럼. 그럼 얘를 그리면 무슨 볼록이에? 아래 볼록이에 x축과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갔니? 그런 그림을 그리면 x축이 있고 아래 볼록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더 추가하면 뭐까지? 대칭축 자연스럽게 잡히셔야 되고 x는 얼마? 됐지요? 그런 다음에 인제 부등식 가는 거야. 이 2차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찾으라면 있어 없어? 그럼 해는? 그렇지. 그게 끝인 거. 됐냐? 거기까지 가시는 연습하시라고요. 예, 봤지요? 됐지요? 오케이. 다시요. 제발 2차 부등식 또는 대부분 1차는 물론 그리는 게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뭐 짧게 하긴 했지만 거기까지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노트 필기 먼저 하고 순서 다시 알려드려요. 노트 필기해서 그 노트 내용 먼저 공부하고 이해 갔으면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거야. 이해갔니? 적용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하? 알아서 질문들 하시는 겁니다. 와가지 못할 숙제 문제풀이 해야 되는데 그때 와서 저 다 모르겠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하세요. 그건 당연히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갔니? 그러셔서 토요일날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짠짠짠 잠깐만 472번까지요.
토요일날 숙제는 88페이지에 472번까지 하겠습니다. 샌디 다음 혁진이랑 같은 반 있냐? 아무도 없어? 혁진이 몇 반이니? 3번 4반 2반 1번 1반? 너는? 9반? 아 니가 가깝네. 혁진이 갖다 주라. 숙제 챙겨갈 거야. 다 끝나신 분 가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10시다. 토요일 아침 10시야. 아 참! 하나 더. 다음 주 수요일날 수업합니다. 그거 정하고 가자. 앉아. 수요일날 미리 정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약속 잡아도 안 돼. 자, 학교 빨리 수업 오전에 할래? 오후에 할래? 정하세요. 오전 수업. 오전 수업. 오케이. 오전으로 그럼 끝내. 대신에 학교 선생님 간다고 나한테 우기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 친구들하고 약속 잡았어. 그거 알아서 밀어. 이해가니? 그거 알아서 밀어. 오전 10시 하면 힘들겠지? 10시 반? 10시 반도 힘들어? 야, 우리 3시간 해야 돼. 11시 하면 2시 끝나. 10시 10시 해도 돼? 지각 하면. 벌금 콜! 1분에 얼마? 지각은 원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금은 커야 돼. 1분에 얼마? 500원. 그러면 3분 하면 500원짜리 나와야 돼. 그게 좀 그렇잖아? 어? 뭐 이체해도 되긴 하니까. 그런 거 알아서 하면 되고. 어떻게 1분 500원? 빨리 얘기해. 1분 500원? 오케이. 10시. 다음 주 수요일 일단 10시. 이해갔어? 약속 잡지 마. 1시까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가세요.